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인공지능 트렌드가 새롭게 개편됐습니다. 기존이랑 포맷이 조금 달라졌죠. 가장 큰 변화는 제가 출연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드디어 두 명이서 같이 하는군요. 이 인공지능 트렌드를. 제가 시청자분들을 대신해서 은기님께 대신 이해가 되지 않는 것들을 질문하는 그런 역할을 맡게 될 것 같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원래는 2000개의 논문 중에서 7개의 논문을 리뷰해 주셨잖아요. 그쵸. 매주 7개 정도 리뷰했죠. 이제는 몇 편을 리뷰해 주시나요? 뭐 편수가 정해져 있나요? 이번 주부터는 딱히 편수를 정해놓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이번 주에 들고 온 건 2편이기는 한데 다음 주에는 한 편이 될 수도 있고 3편이 될 수도 있고, 근데 기존처럼 7편을 소개하진 않을 것 같습니다. 7편을 골라야 된다는 강박도 있었을 것 같아요. 맞아요. AI 연구가 되게 빨라서 7편이 부족한 경우도 있는데 7개 고르기도 힘든 경우가 가끔 있거든요. 그럴 땐 좀 더 적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기는 했었죠. 그러면 이제는 좀 더 밀도 있게 깊이 이야기를 나눠볼 수 있겠네요. 그쵸. 좀 더 찐득하게 얘기해 볼 수 있겠죠. 그렇다면 오늘 처음으로 개편된 컨텐츠에서 보여주실 연구는 어떤 거일까요? 처음으로 가져온 연구는 오토메이티드 디자인 오브 에이전틱 시스템, 줄여서 ADAS라는 건데요. 한마디로 정리하면은 AI가 다른 AI를 설계하는 것에 대한 연구입니다. 제목처럼 에이전트를 자동으로 생성하는 것인데요. 요즘에 AI가 AI를 만드는 그런 연구들이 좀 많아지고 있나 봐요. 저번 주에 리뷰하셨던 AI 사이언티스트도 어떻게 보면 조금은 비슷한 연구 아닌가요? 그쵸. AI 사이언티스트도 이제 AI가 이제 알아서 연구하고 알아서 논문까지 쓰고 하는 것을 연구한 연구였죠. AI한테 좀 자동으로 뭘 시키는 그런 연구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는 이제 에이전트를 만드는 연구인 거죠. AI를 만든다기보다는. 에이전트가 뭘까요? 이거를 명확하게 정의해서 쓴 거를 보지는 못했는데요. 대충 이제 사용되는 맥락을 보면은 AI를 이용해서 특정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어떤 시스템들을 좀 총칭하는 그런 표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하는 에이전트는 뭐 쉽게 말하면 랭체인 RAG도 하나의 에이전트라고 볼 수가 있겠죠. 에이전트를 AI가 어떻게 만드는 거예요? 지금까지 AI 시스템을 보면은 대부분 사람이 직접 설계를 하고 이제 조정을 하는 과정이 있었는데, 이제 엔지니어랑 리서처들이 시간을 많이 써서 알고리즘을 고르고 언어 모델 같은 걸 이제 파인 튜닝을 해서 특정 작업을 수행할 수 있게 에이전트를 만들었는데요. 이런 과정이 좀 많이 자동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에이다스의 핵심은 자동화하는 거를 한 단계 더 발전시키는 건데요. 다른 AI를 설계하는 메타 에이전트를 하나 만드는 것이 이 에이다스의 목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메타 에이전트 같은 경우는 다양한 가능성을 탐색을 하고 여러 접근법이나 알고리즘들을 결합을 해서 또 이제 스스로 설계를 반복적으로 개선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냥 개념적으로만 들어봤을 때는 로봇이 로봇을 만드는 전 단계라는 생각이 드네요. 되게 재미있네요. 이게 좀 인기가 많더라고요. 이 에이다스라는 시스템이 어떻게 동작하는지를 알아야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에이다스에서 사용되는 이제 서치 스페이스, 탐색 공간이라는 개념을 먼저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이거는 쉽게 말하면은 메타 에이전트가 사용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모아둔 곳이라고 보면 됩니다. 어떤 장비나 정보나 지식 같은 것들이 있어서 이제 그걸 잘 조합해서 뭔가를 만들어내야 되잖아요. 아까 말씀하셨던 예시처럼 로봇이 로봇을 만들어야 되는데 부품이 있어야 되고 뭐 전기도 있어야 되고 등등 다양한 필요한 것들이 있잖아요. 그쵸? 그것들을 이제 사용할 수 있는 것들을 모아놓은 걸 이제 서치 스페이스라고 보면 되고요. 내가 사용할 수 있는 이제 활용 가능한 것들 안에서 이제 서치 알고리즘이 이것들을 다 조합해서 연결해가지고 하나의 이제 에이전트를 만드는, 그것이 이제 에이전트 하나가 탄생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재료를 갖고 와서 공장에서 조립을 한다. 그쵸. 그리고 이 조립된 거를 이게 정말 잘 작동하냐를 봐야 될 거 아니에요. 품질 검사를 해야 되잖아요. 불량 검사를. QC 해야지. 네, 이밸류에이션 펑션이라는 이제 검사하는 데서 이 에이전트가 정말 잘 만들어졌는지 체크를 합니다. 스스로 피드백을 하는 건가요? 네, 피드백하는 모듈이 또 따로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정말 잘 됐나, 원하는 의도하는 대로 이 에이전트가 잘 구성이 됐나 판단을 하고,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이제 다시 서치 알고리즘이 돌면서 개선을 하는 거죠. 근데 이 개선하는 과정에서 예를 들어서 불량이 나왔다 그러면은 집어치워하고 새로 만드는 게 아니라, 불량이 나왔다 그러면 이전 거에서 조금 더 수정을 해보고 다시 테스트하고, 불량이 나왔다? 그럼 거기서 이제 조금 더 수정하고 또 발전 테스트 해보고 하는 그런 방식인 거죠. 그래서 좀 진화 알고리즘이랑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역할을 부여해놓고 에이전트끼리 진화시킨다는 거죠? 네네. 그리고 그 에이전트가 아마 메타 에이전트, 아빠 에이전트죠.
그거에 포함이 되어 있을 겁니다. 메타 에이전트에 대해서 설명이 좀 더 필요한 것 같아요. 메타 에이전트가 이 논문에서 제안한 단어인 걸로 알고 있는데, 아빠 에이전트, 지금까지 말씀드린 에이전트를 만드는 에이전트를 이제 메타 에이전트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초월한 에이전트. 메타 에이전트의 정확한 역할은 뭐예요? 메타 에이전트의 역할은, 그러니까 서치 알고리즘을 돌리는 에이전트가 이제 메타 에이전트입니다. 메타 에이전트는 이제 새로운 에이전트를 만들 때 서치 스페이스에서 어떤 걸 활용할 수 있는지 보고, 그다음에 서치 알고리즘을 이용해서 새로운 에이전트를 조립을 한 다음에 테스트를 맡겨버리고 다시 이제 개선하고 하는 모든 걸 하는 게 이제 메타 에이전트라고 보면 됩니다. 그 전체를 메타 에이전트라고 하는 거군요. 네네, 그 전체를 이제 메타 에이전트라고 하죠. 설명 감사합니다. 그래서 성능은 어떻대요? 성능도 중요하죠. 성능 한번 보시죠. 이 왼쪽이 이제 메타 에이전트, 이 파란 색깔 이제 수직으로 올라가는 부분이, 그러니까 계단 형태로 올라가는 부분이 이제 메타 에이전트가 생성한 에이전트의 성능인데요. 다른 체인 오브 소트나 다른 에이전트 설계 방법들과 비교를 해보면은 방금 아이터레이션이 피드백 받고 수정하고 하는 한 번이 아이터레이션 하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아이터레이션이 한 번만 돌았을 때는 이제 막 6점 몇 정도의 값을 가져서 이제 체인 오브 소트랑 비슷한 정도의 수준에 머물러 있다가, 이 아이터레이션이 반복되면 반복될수록 4번만 반복돼도 이러한 개선점을 가지고 정확도가 계속 올라가는 걸 볼 수가 있죠. 와, 압도적이네요. 네, 14번 정도 반복됐을 때는 기존의 방식들과는 비교가 안 되는 수준으로 정확도가 올라온 걸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러한 반복으로 개선을 과정을 통해서 탄생한 에이전트 예시가 이 오른쪽입니다. 파란 색깔 에이전트가 이제 오른쪽처럼 구성이 되어 있는 건데, 네. 딱 봐도 복잡해 보이지 않나요? 네. 저는 처음에 봤을 때 이걸 AI가 설계를 했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사람이 설계를 해도 저 정도까지 복잡하게 만드는 경우는 아마 많이 없을 텐데, 이런 에이전트가 계속 발전하게 되면은 저희는 이제 좀 더 효율적일 뿐만 아니라 더 창의적인 AI 시스템을 보게 되겠죠. 왜냐하면 왼쪽 성능표에서 볼 수 있듯이 사람이 설계한 에이전트보다 훨씬 더 높은 수치로 정확도가 올라갔잖아요. 네. 그러면 이러한 방식이 발전되면은 이제 사람이 상상도 하지 못한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할 가능성이 좀 있겠죠. 그쵸. 근데 이제 이런 연구들을 소개할 때마다, 저번 주 AI 사이언티스트도 그렇고 이럴 때마다 드리는 말씀이긴 한데, 강력한 기술에는 강력한 책임이 따른다는 말이 있잖아요. 강력한 기술이 아니라 강력한 힘 아닌가요? 그거 스파이더맨 대사 아니에요? 원래 워딩은 이제 큰 힘에는 큰 책임이 따른다. 네. 근데 약간 이제 AI 쪽으로 하자면은 이렇게 좀 변형을 해봤습니다. 이거 어디서 만들었어요? 브리티시 콜롬비아 대학과 벡터 인스티튜트, 캐나다 사이파 AI 체어, 이미지 데이터셋으로 유명한 거기죠. 코드까지 공개했나요? 코드가 있습니다. 큰 책임을 질 준비가 됐나 보죠? 준비가 되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이 연구진들이 기술의 윤리적인 측면에 대해서 매우 신중하게 접근을 하고 있고, 이렇게 에이다스로 설계된 에이전트가 사람의 가치에 맞고 예기치 않은 위험을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쵸. 저희가 팟캐스트에서 인터뷰를 했던 찰나님 말씀하셨던 휴먼 센터드 AI와 같은 것들이 좀 중요성이 점점 대두되는 것인 것 같습니다. 그쵸. 인간이 중심이 되어야 된다. 인간을 그쵸. 고려하지 않게 되면은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른다. 네, 정말 재밌는 내용을 설명을 해주셨기 때문에 재미있으실 겁니다. 저는 지금 보여주신 이 표를 보면서 굉장히 사람과 닮아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피드백을 메타 해주고, 에이전트가요? 네, 왼쪽에 메타 에이전트 설치온 아크를 보면은 시행할 때마다 개선이 되잖아요. 그쵸. 결국에는 우리가 발전하는 과정 또한 피드백을 주고받으면서 트러블 슈팅하고 개선해 나가는 모든 과정들이 포함되어 있는 건데, 이제 AI에도 이게 적용이 돼서 우리보다 훨씬 빠르게 개선을 해버릴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쵸. 이 반복이 아마 엄청 길지 않았을 거라 진짜 몇 분만 나온 걸 수도 있습니다. 네. 오늘 2편의 연구가 있다고 하셨는데, 그러면은 또 나머지 한 편은 또 얼마나 신기한 논문인가요? 다음 논문은 이제 엔비디아에서 나온 연구인데요. 하이브리드 RAG에 대한 연구입니다. 요즘에 라그라고 불러야 될까요? 그쵸. 라그라고도 부르고 그냥 저처럼 RAG라고 하기도 하고 다양하게 부르는 것 같습니다. 젠슨 황 CEO께서는 레그라고 부르더라고요. 레그라고 하나요? 원어민 발음인가? 네. 제 발음이 좀 구리긴 한데 레그? 어쨌든 하이브리드 라그라는 거는 라그에 무언가가 섞였다는 거네요? 그쵸. 하이브리드니까 뭔가 이제 섞여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일단 라그가 뭔지 혹시 아시나요? 라그가 되게 얘기가 많잖아요. 저는 솔직히 알죠. 리트리벌, 그쵸. A, 그다음 제너레이션.
주어진 정보를 검색해서 가져오는 그런 구조를 말하는 거 아닌가요? 그쵸. 라그는 이제 리트리브 어그멘티드 제너레이션의 약자인데요. 간단하게 말해서 그 마초님이 되게 깔끔하게 설명을 해주셨는데 AI 모델이 답변을 생성할 때 이제 AI 모델 외부에서 관련된 정보를 검색을 해서 그 정보를 바탕으로 답변을 만들어내는 방식인 거죠. 그래서 AI가 원래 학습한 지식 이외의 다른 새로운 정보를 이제 추가할 때 많이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새로운 지식을 활용을 할 때 별도의 학습을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GPT-4나 클로드 같은 대형 언어 모델들이 일반적인 정보뿐만 아니라 이제 최신 정보나 특정 문맥 같은 거를 반영한 답변을 생성할 때 좀 유용하게 사용을 합니다. 요즘에는 파인 튜닝보다 레그를 쓰는 게 더 효율적이다라는 말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맞죠. 각각의 장단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파인 튜닝을 하는 것에 장점이 있고 라그를 쓰는 것에 또 장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여기서는 라그가 뭐랑 뭐가 섞여서 하이브리드가 된 건가요? 그게 핵심이겠죠. 이 하이브리드 라그의. 네. 하이브리드 라그에서는요. 기존에 많이 사용하는 벡터 라그. 보통 이 벡터 라그를 일반적으로 라그라고 부르고요. 잘 사용하지 않지만 연구가 계속 되어 왔던 이제 날리지 그래프를 이용한 그래프 라그의 장점을 합친 게 이제 하이브리드 라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그래프 라그가 뭔지 궁금하긴 한데 일단 벡터 라그가 뭔지부터 설명 한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벡터 라그 같은 경우는 이제 검색을 하기 위해서 데이터를 이제 순서대로 일정 크기의 청크로 나누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100단어씩 자른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부터 100단어 자른 거를 이제 청크 1, 이제 101번부터 200번까지 자른 걸 또 청크 2 이런 식으로 나눠서 이제 저장을 해놓고 이제 나중에 유저가 질문을 했을 때 가장 관련성이 높은 청크를 찾아서 그거를 이제 프롬프트에 포함해서 답변을 생성하는 방식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방식이 유저가 질문한 질문과 일치하는 관련성이 있고 일관된 응답을 생성하는 것을 보장을 해줍니다. 아, 네. 근데 이제 이러한 접근 방식의 이제 문제가 금융 쪽에서 이제 재무제표나 법률 쪽에 이제 법전이라고 해야 되나요? 판례 같은 복잡한 문서에서 정보를 추출하는데 좀 어려움이 많거든요. 그렇죠. 잘리는 곳이 애매하게 잘릴 수도 있으니까요. 네, 그래서 이제 문서의 구조나 용어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서 엉뚱한 정보를 가져오거나 아니면 좀 핵심을 놓치는 경우가 생기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제 벡터 RAG만 쓰는 것은 이제 그런 단점이 있고요. 네. 이제 그래프의 RAG를 보면은 그래프 RAG는 이제 데이터를 날리지 그래프로 정리해둔 구조인데요. 네. 이게 서베이 온 널리지 그래프라는 논문에서 설명하는 널리지 그래프가 뭔가에 대한 정의인데요. 네. 일단 널리지 그래프는 이제 트리플렛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가 이제 세 개의 정보를 갖고 있다고 보면 되는데요. 네. 그래서 총 2개의 엔터티와 하나의 릴레이션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예시를 보자면 이제 오른쪽 그림처럼 날리지 그래프가 구성이 되어 있다면은 예를 들어서 이제 한스 알버트 아인슈타인이라는 엔터티는 이제 썬오브의 관계로 알버트 아인슈타인 엔터티와 이제 연결이 되어 있는 거고 이거 하나를 이제 트리플렛으로 볼 수 있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이제 데이터들을 엔터티와 관계를 통해서 이 지식을 좀 구조적으로 표현하는 방법인데요. 개념과 개념과의 관계인 거죠. 네네. 개념과 개념과의 관계. 네. 그래서 이런 구조 덕분에 이제 검색 엔진이나 추천 시스템, 또 이제 생명의학 같은 연구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는데요. 근데 저는 그래프 RAG가 좀 궁금하긴 합니다. 뭐 어떻게 써볼 수 있는 방법이 없나? 시각화해서 보고 싶습니다. 혹시 이 그래프를 봐도 좀 더 궁금증이 생기시나요? 여기서 이제 라그가 어떤 식으로 자료를 가져오는 건지 모르겠어요.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후이즈 알버트 아인슈타인이라는 거를 검색을 했을 때 네. 프롬프트에서 엔터티를 추출하는 전처리가 붙거든요. 네. 그럼 이제 알버트 아인슈타인이라는 엔터티가 추출이 될 거 아니에요, 전처리에서. 네. 그러면 이제 이 날리지 그래프에다가 쿼리를 쏘는 거죠. 알버트 아인슈타인에 대한 모든 트리플렛을 가져와라. 그럼 이제 네. 왼쪽 중에서 알버트 아인슈타인이 관련된 트리플렛이 한 뭐 이거랑 가운데 3개 빼고 이 정도가 되겠죠. 이거를 이제 컨텍스트로 넣어줘서 이제 답변이 나오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썬오브 이제 한스 알버트 아인슈타인하고 헤르만 아인슈타인 썬오브하고 이제 젊은 엠파이어에서 태어났고 츄리 대학교에서 졸업을 했고 에 대한 이제 답변이 생성이 되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피직스의 전문가고 이런 식으로 쿼리가 들어간다고 보면 됩니다. 날리지 그래프의 가장 큰 장점은 검색과 추론을 용이하게 하는 이제 구조화된 이런 트리플렛 표현과 그래프를 제공을 한다는 건데요. 그래서 이 그래프 RAG만 쓰는 건 또 괜찮은데 반대로 날리지 그래프의 정보를 유지하는 동시에 아까 벡터 라그에서 사용했던 것처럼 문서나 뉴스 기사, 외부 소스 같은 이제 다양한 출처의 데이터를 같이 활용하는 거는 구조가 다르잖아요. 여긴 트리플렛 구조고 저쪽은 청크니까. 네. 그래서 이게 좀 서로 다르기 때문에 두 개를 합치는 게 좀 어려운 작업입니다. 그쵸,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하이브리드 라그 같은 경우는 이 두 개를 어떻게 조합을 했냐면요. 두구두구두구.
그림으로 나타나 있진 않아서. 그림으로 안 그려줬어요? 네, 그림으로 없네요. 근데 실제로 엄청 간단하게 적혀 있습니다. 뭐래요? 어떻게 했대요? 일단 벡터 RAG를 이용해서 이 문서들을 청크로 나누고 이 쿼리를 입력을 하면은 청크랑 그 쿼리랑 유사도라는 거를 비교를 할 수가 있거든요. 일단 벡터 라그에서 먼저 정보를 찾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이제 청크로 나눠놨던 이제 문서들 중에서 쿼리랑 유저가 작성한 프롬프트죠. 유저가 작성한 프롬프트랑 관련성이 높은 청크들을 가져와서 먼저 찾아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래프 RAG 통해서는 이제 문서 속의 엔터티들, 아까 말했던 개념들, 예를 들어서 이제 회사 이름이나 이제 인물들 간의 관계를 추출을 해서 이들 간의 이제 연결성을 분석해서 이제 컨텍스트로 가져옵니다. 그래서 벡터 RAG를 통해서 가져온 이제 문서에 대한 정보랑 그래프 RAG를 통해서 찾아온 어떤 관계랑 연결성들을 합쳐서 좀 더 정확한 답변을 만들어내는 거죠. 예시가 있을까요? 딱히 예시가 있지는 않네요. 정리하자면 프롬프트를 통해서 청크를 가지고 오고 그래프를 통해서 개념이랑 관계를 가지고 와서 그걸 두 개 합쳐서 정확하게 만든다라는 거죠, 답변을. 그쵸. 프롬프트랑 관계가 있는 청크를 가져오고 벡터 RAG를 통해서, 그다음에 그래프 RAG를 통해서 프롬프트와 관계 있는 엔터티들과 릴레이션십을 가져오는 거죠. 아까 보면은 그 예시가 있었던 것 같거든요. 이거 관계를 포함하고 있는 예시들이 이거라는 거죠. 제가 생각하는 거는 이런 컴퍼니나 코퍼레이션 같은 엔터티가 있고, 예를 들어서 다른 엔터티도 컴퍼니나 코퍼레이션일 수도 있잖아요. 그 둘 간에 이제 릴레이션십이 있는 거죠. 약어가 있는 회사가 뭐가 있을까? KT 코리아 그건가요? 텔레콤. 그러면은 그렇게 되겠네요. 엔터티 타입의 KT도 있고 엔터티 타입의 코리아텔레콤? 네. 도 있을 거고, 그러면은 그 두 개의 릴레이션십은 코리아텔레콤의 어브리비에이션스가 이제 KT다, 이런 식의 이제 릴레이션십이 있을 수 있겠네요. 들어봤을 때는 어렵긴 한데 그만큼 성능이 얼마나 좋아졌는지도 궁금합니다. 성능을 보시면은 총 4개의 평가를 했는데요. 일단 이 평가 방식은 이제 라가스라는 논문에서 나온 평가 방식을 사용을 했다고 합니다. 각각 방식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값을 한번 살펴보시죠. 일단 F 이제 페이스풀니스 같은 경우는 생성된 답변이 주어진 컨텍스트에 근거했는지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할루시네이션이 있었나 평가를 하는 건데요. 법률이나 금융과 같이 주어진 문서에 컨텍스트에 일치하는 답변을 생성해내는 게 되게 중요한 분야잖아요. 그쵸. 이제 판례가 있는데 그것과 다른 소리를 하면 안 되니까. 그죠. 그래서 그런 분야에서 좀 중요한 지표인데, 이런 부분에서 이제 그래프 RAG와 하이브리드 RAG가 둘 다 벡터 RAG에 비해서 이제 높은 지표를 보였습니다. 그래프 라그도 만만치 않게 높네. 네, 꽤 높더라고요. 큰 차이가 없다 사실. 그래서 0.0이면은 저 정도는 이제 어더 모델의 에러 정도가 아닌가. 밑에는 좀 차이가 많이 나네요. 이게 AR 같은 경우는 앤서 렐러버스인데 생성된 답변이 질문과 관련이 있는가에 대한 내용이거든요. 답변은 사실이에요. 팩트예요. 할루시네이션이 안 나왔는데 묻는 말에 답변을 안 한 거죠. 그런 경우는 있으면 안 되잖아요. 네, 근데 그런 경우도 하이브리드 RAG가 가장 좋은 성능을 보였죠. 0.96으로. 이거는 좀 차이가 많이 나네요. 네. 다음에 있는 게 이제 컨텍스트 프리시전인데, 이거는 하이브리드 RAG가 좀 낫죠. 이게 왜 그러냐면은 이 컨텍스트 프리시전은 가져온 컨텍스트 중에 진짜 질문과 관련 있는 컨텍스트가 얼마나 있는지에 대한 평가입니다. 이 프리시전이 이제 통계 쪽에서 쓰는 프리시전이랑 같은 프리시전인데, 이게 하이브리드 RAG의 특성상 아까 벡터 RAG의 컨텍스트와 그래프 RAG에서 얻은 컨텍스트를 모두를 사용을 하기 때문에 컨텍스트 양이 저 벡터 RAG랑 그래프 RAG보다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프리시전이 상대적으로 낮을 수밖에 없죠. 최대한 많은 정보를 저 둘 라그보다 더 많은 정보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프리시전이 많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은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에 나왔던 페이스풀니스나 이제 앤서 렐러번스가 높은 거를 보면은 컨텍스트 프리시전이 낮은 게 큰 의미가 없죠. 아무리 많이 갖고 왔다 하더라도 이제 답변이 정확하게 나온 거니까. 그쵸. 그래서 이제 컨텍스트 프리시전은 낮지만 그거는 큰 상관은 없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컨텍스트 리컬인데, 이거는 프리시전과 조금 다르게 하이브리드 라그가 가져온 컨텍스트 중에 이제 이 질문에 답변을 하기 위해 필요한 컨텍스트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정보들이. 그것들을 다 갖고 왔냐에 대한 평가입니다. 그래서 이제 벡터 RAG나 하이브리드 RAG 같은 경우는 질문에 답변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컨텍스트를 다 가져오기는 했죠. 네. 근데 이제 그래프 RAG는 이제 그 부분이 조금 떨어졌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전반적인 지표를 고려를 했을 때 이제 컨텍스트 프리시전은 결국 이제 앤서 렐러번스나 이제 페이스풀니스가 높게 나왔기 때문에 전반적인 평가 지표를 봤을 때 하이브리드 RAG가 이제 밸런스 있는 선택지로 고려할 만할 것 같습니다. 그렇네요. 네.
근데 저는 이게 그렇게 놀랍지가 않은 게 GPT도 이미 이렇게 작동되고 있지 않을까요? 그게 아마 벡터라그는 같은 방식으로 작동이 되고 있긴 할 텐데 이 난리지 그래프 같은 경우는 데이터를 언어 모델이 한번 보고 난리지 그래프화하는 작업이 필요하거든요. 그게 아마 연산량이 적지는 않을 거라 아, 일반 사용자들을 대상으로 그 서비스를 해줄지를 모르겠네요. 그래서 법률과 금융 쪽으로 특화해서 나온 거군요. 그쵸, 그럴 수도 있고 그거는 잘 모르겠네요. 그 엑스포나 AI 관련 행사 가면은 리걸테크 쪽 경쟁도 되게 심한 것 같더라고요. 맞아요. 엄청 많잖아요. 그런 곳에서는 이제 이런 하이브리드 라그를 활용하도록 하겠네요. 근데 엔비디아도 안 풀어주기로 유명한 곳 아니에요? 그쵸. 엔비디아도 공개를 잘 안 합니다. 이번에도 공개 안 했나요? 이번에도 딱히 정보가 없습니다. 사업 우리 조사나 했다 이런 게. 이 정도. 근데 사실 구현상 특이사항은 없어가지고 이것만 보고도 만들 수는 있을 것 같거든요. 왜냐면 어떤 라이브러리 어떤 걸 썼다에 대한 정보가 다 있어서 딱히 아키텍처를 새로 만들었다기보다 이렇게 조합해서 실험을 했더니 성능이 잘 나왔다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앞으로 은기님이 보시기에 어떤 분야에 더 확대 적용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논문에서 초점을 맞춘 게 아무래도 금융 쪽이다 보니까 금융 문서 그러니까 재무제표나 기업 분석 리포트 같은 데서도 쓸 수 있겠고 이것뿐만 아니라 이제 법률 쪽이나 이제 의학 논문 같은 할루시네이션이 없어야 하면서도 문서의 구조가 좀 복잡한 자료에서 유용하게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네요. 할루시네이션이 적어지겠네요. 네, 최대한 억제를 해야 되는 게 좀 중요한 분야에서 많이 쓸 것 같아요. 오늘 연구도 다 되게 인류의 유의미해 보이는 연구들인데요. 네, 많은 발전이 있었으면 좋겠네요. 근데 한 가지 아쉬운 거는 시각적으로 재밌게 보여줄 수 있을 만한 연구들이 없는 게 아쉬운 것 같습니다. 그렇긴 하네요. 제가 그쪽에 되게 관심이 많은데 이번 주는 뭔가 딱히 보여드릴 게 없는 것 같았어요. 비전 연구가 이번 주에는 별로 없었나 봐요. 있기는 했는데 뭔가 제 기준으로 가져올 만하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제가 못 찾은 걸 수도 있고요. 논문이 워낙 많다 보니까. 저는 그 에이다스 굉장히 관심이 갑니다. 작년이었던 것 같은데요. 코드를 짜달라고 하면은 GPT가 알아서 피드백 혼자 하고 뭐 만들어주는 그런 영상이 바이럴했던 적이 있잖아요. 네. 기억나시나요? 이름이 뭐였죠? 오토 GPT인가요? 오토 GPT. 오토 GPT의 연장선에 있는 거 아니에요? 오토 GPT가 에이다스에서 생성된 하나의 에이전트로 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오토 GPT 같은 경우는 그냥 하나의 에이전트거든요. 네. 하나의 에이전트지만 거기는 메타 에이전트가 없기 때문에 개선이 되진 않는다? 물론 개선이 될 수는 있겠지만 그거는 이제 그냥 에이전트 하나에 대한 구조였고 이제 에이다스 같은 경우는 그런 에이전트들을 이제 무한하게 만들어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오토 GPT 같은 걸로 보면은 예를 들어서 에이다스에서 오토 GPT 에이전트를 만들었다고 치면은 이제 피드백을 해봤는데 얘가 코드를 뭐 잘 못 짠다 그러면은 피드백을 통해서 오토 GPT를 좀 더 개선하고 또 이제 테스트 맡겨보고 또 피드백해서 오토 GPT를 또 개선하고 이런 식의 구조가 좀 되겠죠. 한 5년 뒤, 10년 뒤에는 로봇이 로봇 만드는 거 리뷰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때 리뷰를 하고 있을 수 있을까요? 그때는 뭘 하고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제 영상을 마무리하면서 혹시 저희 구독자님들께 추천해 주실 영상이 뭐가 있을까요? 아까 말씀해 주셨던 찰나님 팟캐스트도 괜찮았던 것 같은데 그 네. 영상을 추천드릴까요? 아니면은 오늘 영상을 보신 분들 중에서 관심 있게 보실 만한 뭐 인공지능 트렌드 영상도 괜찮고요. 추천드리는 거는 에이다스랑 좀 비슷했던 AI 사이언티스트를 리뷰했던 인공지능 트렌드를 좀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한 1분 정도 간략하게 나오긴 하지만 대충 어떻게 굴러가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했기 때문에 되게 재밌거든요. 요즘에 인기 많더라고요. AI 사이언티스트 거의 인공지능을 다루시는 많은 분들이 다룬 것 같은데 또 은기님께서 다루신 게 궁금하시다면 지금 뜨고 있는 추천 영상을 통해서 그 영상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